여러분 그동안 강신업TV에서 알부민을 선보여 왔는데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그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2+1로 드리던 혜택을 2+2로 2박스를 사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알부민을 2박스를 더 드립니다. 이번에 강신업TV에서 특별히 마련한 2+2 특가 혜택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에 알부민 꼭 이용해 보시고 또 많이 이용해 보시던 분들은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강신업TV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하고 이번에 특별히 알부민 2+2 혜택을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총으로 쏴서 사망케 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곳이 송도였는데요. 송도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생일상을 자기 아내와 함께 차려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말이죠, 잠깐 나갔다 온다 그러더니 주차장에 가가지고서 자기 차에서 사제총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아들을 쏴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며느리하고 그 손자하고 그리고 또 거기 지인이 와 있었거든요. 지인까지 사실은 살해하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어로 피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때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는데요.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내하고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아내가 제공하는 그런 집에 살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불만을 품고 말이죠. 하여튼 간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였는데요.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했던 이 아버지.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이거는 뭐 당연히 사형해야 되는데요.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2심도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뭐 아들을 살해하고 더군다나 며느리와 자기 손자도 죽이려 했던 그리고 또 죄 없는 거기 지인 그러니까 이 아들 내의 지인까지도 해치려 했다는 걸 생각하면 그리고 또 자기가 살던 집에다가 말이죠. 거기다가 또 폭발물을 설치해놨는데 그게 일찍 발견되는 바람에 다행히 말이죠.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지만 참 이런 사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려 자리를 마련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해재판부 형사 1부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늘입니다. 살인, 살인미수, 총포, 도검, 하양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 살인미수죄, 총포, 도검에 관한 법률 위반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사람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 피고인이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고 장기간 형사 처벌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1심에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을 별도로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무기징역 선고한다. 사실은 검찰도 항소하고 이 피고인도 항소했거든요.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라고 사형을 해야 된다고 항소한 거고 이 사람은 무슨 염치로 항소를 했는지 몰라. 아니 무기징역도 안 살아. 그럼 자기 아들 죽이고 더군다나 말이죠. 자기 집에 폭발물까지 설치했는데 그건 아마 이 사람이 또 이제 뭐 터지기 전에 얘기를 해가지고서 폭발물 터지는 건 막았나 봐요. 재판부는 현조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도 있거든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전체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배터리와
시너 34리터 등을 사전에 준비했다. 실제 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자동 타이머를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예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동 타이머까지 해놨었기 때문에 이거 잘못했다가는 그 집이 통째로 날아가면서 이웃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뻔했죠.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살인 미수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인 미수? 며느리야. 그리고 또 자기 손자. 이 피고인은 말이죠.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작년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 당시 33세밖에 안 됐습니다. 를 살해했습니다. 또 집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며느리하고 손주가 2명입니다. 며느리 지인도 있습니다.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검찰 조사 결과 이 피고인은 사제 총기를 한 차례 쏜 뒤 총에 맞은 아들이 벽에 기대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한 차례 더 쏴서 살해했다는 겁니다. 또 이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자기 집에 살던 집에 신화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갖다가 설치했던 거, 이것도 그래서 범행 이튿날 불이 나도록 타이머를 설정해 놨었다는 거죠. 정말 황당한 사람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말이죠. 한 방을 쐈어요. 근데 이게 사제총이니까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 정식 총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안 쐈으면, 한 번만 더 안 쐈으면 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발을 더 쏴버린 거야. 이자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 생활비 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거 개차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성폭력을 저질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처와 이혼했다는 거야. 2015년에. 이혼하고서도 근데 이 전처도 착한 거지. 아들도 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생활비를 대줬다는 겁니다. 집도 그 전처의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랬는데도 말이야. 돈 좀 더 안 준다고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런 전처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대비를 못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 망상에 빠졌다는 겁니다. 망상에. 그리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짓거리를 했겠습니까? 저도 망상에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 일종의 피해 망상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갖다가 저 연놈이 그러니까 자기 전처하고 자기 아들이 짜고서 자기를 이렇게 고립시키고 왕따시키고 나를 무시하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잘못했으면 말이죠. 죽으러 말이야 아가리 닥치고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뭐가 어떻고 생활비를 덜 주느니 유흥비가 부족하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탄받아 마땅한 거예요. 무기징역이 뭡니까? 당연히 사형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사형을 때려야 돼요.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있어요. 왜 그렇게 지금 판사님들은 말이죠. 이런 때는 그렇게 굉장히 그렇게 관대한 겁니까? 아니 지금 내란 어쩌고 하면서 거기는 말이야 엄청나게 때려대면서 말이죠. 여기는 어쩌게 그렇게 관대한 겁니까? 송도 아들 살해 사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호 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